어느 날 할머니가 오빠와 저를 앉혀놓고는 달래듯 말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어떤 아줌마가 올 테니 항시 말 잘 들어야 한다. 이 할미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아줌마가 누군데? 이제는 아줌마라고 하면 안 되고 엄마라고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니들한테 정 붙이고 살 거 아니야. 엄마? 그때 할머니가 그랬잖아. 우리 엄마는 하늘나라로 가서 다시는 못 온다고. 근데 엄마가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는 이미 알아들은 모양이었지만 저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기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가 할머니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니들 아빠가 다시 결혼을 하니까 니들한테는 엄마가 되는 거지. 그니까 앞으로 아빠랑 새엄마 말 잘 듣고 살아야 한다. 알았지? 그럼 할머니는 우리랑 같이 안 사는 거야? 지금도 혹이 2개씩이나 붙었는데 이 할미까지 어떻게 같이 살아? 이 할미는 혼자 살 테니까 가끔씩 놀러와. 싫어. 난 할머니랑 같이 살 거란 말이야. 나도 할머니 따라갈 거야. 제가 할머니 팔에 매달린 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요. 오빠는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뒤 아빠는 새엄마와 결혼을 했고 우리는 할머니 집에서 나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엄마란 존재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제가 엄마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든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엄마가 허구한 날 학교에 불려다니곤 했는데요. 그로 인해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물건을 그냥 가지고 나오기도 해서 엄마가 마트로 쫓아와서 빌다시피 하고 저를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리도 철이 없었던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저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워낙 철없는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 아빠와 할머니께 많이 혼나기도 했지만 그 뒤에도 한동안 엄마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심술 가득한 얼굴로 집안에 들어섰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가 배고프냐고 물어봤을 텐데 그날은 마치 엄마가 집에 없는 것 마냥 이상하리만큼 집안이 고요하기만 했어요. 그쯤에서는 제게도 심경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엄마를 미워하는 마음과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집안이 너무나도 고요하다 보니 순간 걱정이 앞섰기에 안방 문을 열고는 방 안으로 고개를 빼꼼히 들이밀고 살펴봤는데 엄마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듯해 보였어요. 그 모습에 그냥 낮잠을 잔다는 생각만 한 채 다시 문을 닫으려고 하던 찰나에 엄마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만히 소리를 듣다가 어디가 아픈가?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는 그냥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워낙 철없는 행동을 많이 했던지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선뜻 떠오르지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도 엄마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슬슬 걱정이 되었기에 다시 문을 열고 방 안을 살펴봤어요. 엄마가 아픈 기색이 역력해 보이자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친엄마가 병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기에 제 기억에는 친엄마의 아픈 얼굴이 여전히 생생하기만 했으니까요. 결국 제가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서는 누워있던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엄마 얼굴에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지레 겁을 먹은 채 수건을 들고 와서 어설픈 손놀림으로 식은땀을 닦아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실눈을 뜨는 듯 하더니만 엄마 입에서 엄마, 엄마 라는 말이 새어나왔어요.
순간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다시 엄습해왔고 제가 엄마를 흔들어 깨우려고 했는데요. 희미하게 눈만 뜰 뿐 쉽게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놀란 채 엄마의 이마를 짚어봤더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급히 아빠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전화를 받지 않자 더욱 겁이 나기 시작했고 떨리는 손으로 119 전화번호까지 누르고 말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요. 혹시나 엄마도 친엄마처럼 우리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119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구급대원이 엄마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그때까지 엄마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엄마는 평소 신장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잘 먹지도 못하고 몸살까지 겹쳐서 열이 펄펄 났다고 했어요. 병원에서도 한동안 엄마가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기에 저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엄마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후회의 눈물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아빠가 부랴부랴 병원에 도착을 했고 의사가 아빠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지긴 했지만 신장이 안 좋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하시고 잘 먹고 잘 쉬셔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빠가 의사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의사가 아빠에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아주 똘똘한 따님을 두셔서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 상태를 정확히 알고 제게 아주 열심히 설명을 해줬거든요. 엄마를 살려달라고 어찌나 눈물을 흘리던지 순간 제 눈시울까지 붉어져서 참느라 아주 혼났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아빠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는데요. 늦게 온 아빠에게 어찌나 화가 났던지 저도 모르게 버럭하고 말았어요. 아빠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엄마 잘못됐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큰일 날 뻔했단 말이야. 어찌나 화가 났던지 순간 제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언제 눈을 뜬 것인지 엄마가 놀라서 외쳤어요. 뭐야, 지금 나보고 엄마라고 한 거야? 우리 딸이 나보고 엄마라고 한 거 맞지? 엄마는 바보야?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런 걸 묻고 있어. 진짜네. 우리 딸이 또 엄마라고 하네. 엄만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이러다 엄마 잘못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건강 관리를 못하는 거야? 엄마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과 동시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있었어요. 우리 딸이 엄마 걱정을 그렇게나 많이 하고 있었구나. 고맙다 우리 딸. 이리 와봐. 엄마가 제 팔을 잡아 끌고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그동안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진짜로 엄마 말 잘 들을게. 그니까 절대 아프면 안 돼. 알았지? 그 사건을 계기로 엄마와 저는 온전한 모녀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와 함께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제가 엄마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그날 아파서 누워있던 날 엄마가 엄마 그랬거든? 혹시 외할머니를 찾았던 거야? 엄마가 그랬니? 난 기억이 잘 안 나네. 근데 엄마도 가끔은 엄마가 보고 싶긴 해. 진짜? 어른도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있는 거야? 그럼 엄마란 존재는 원래가 그런 거야.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우리 엄마가 보고 싶은 날이 있을걸? 그리고 이 엄마는 니들한테 그런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언제나 항상 그립고 기대고 싶은 그런 엄마 말이야. 엄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기에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는 새엄마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지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에 둘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제가 좋아하던 엄마표 떡볶이와 케이크를 준비해놓고 엄마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잔뜩 있는 걸 보니 딱 봐도 뭔가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예쁘게 세팅까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걸까? 뭐야, 표시 났어? 넌 엄마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엄마가 속마음을 들킨 것이 분하다는 듯이 장난스레 웃고 있었어요. 뭔데 그래? 난 엄마 말 잘 듣는 딸이 되기로 했잖아. 그니까 말만 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정말이야? 정말로 다 들어줄 거야?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한해서야. 당연하지. 당연히 네가 들어줄 수 있는 거지. 라며 엄마가 마른 침을 삼키더니 결심을 한 듯 말을 꺼냈어요. 지윤아, 며칠 전에 이모가 다녀갔는데 이모 딸 한나는 공부를 그렇게나 잘한다고 하지 뭐니? 나한테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 순간 욱했지 뭐니? 한나 언니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거지 욱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게 말이야. 원래 엄마들은 그래. 누구네 딸이 공부 잘한다 그러면 막 질투나고 그러거든. 거기다 니네 이모가 원래도 말이 좀 많은 편이잖아. 이건 그냥 입만 열면 자랑질이라니까. 난 그렇지만 오빠는 공부 꽤 잘하는데 엄마도 오빠 자랑하면 되잖아. 물론 우리 아들 자랑으로 맞받아치긴 했지.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열이 받아서 말이야. 열받을 것도 많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되잖아. 아니 그렇잖아. 솔직히 네가 한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네가 훨씬 낫잖아. 뭘 또 훨씬 나. 내가 키가 조금 큰 것뿐이지. 한나 언니는 키가 좀 작긴 하지만 귀염상이잖아. 아니지. 너랑 한나는 절대 비교가 안 되지. 넌 얼굴도 조망만한 게 완전 인형같이 생겼잖니. 엄마가 제 얼굴을 쓰담쓰담하면서 신나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예쁘다고 한다더라. 지금 엄마가 딱 그래. 제발 어디 가서 그런 말 좀 하지 마. 창피하니까. 아니거든. 네 이모도 얼굴은 네가 훨씬 더 예쁘다고 인정했거든. 엄마의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습니다. 알았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래서 말인데 내가 보니 우리 딸도 맘먹고 공부하면 엄청 잘할 것 같거든? 우리 공부 한번 해보자. 엄마가 과외 선생님도 알아볼게. 엄마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에 단박에 거절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얼버무리듯 말을 했어요. 글쎄, 공부한 지가 한참 돼서 잘 되려나 모르겠네. 엄마가 보니까 네가 강단이 있어서 조금만 하면 금방 따라갈 것 같아. 이 엄마 소원인데 들어주면 안 될까? 하다가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엄마 예전에 집안 형편 어려워서 공부를 많이 못했었잖니. 그게 두고두고 한이 되더라고. 이래서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그 한을 푼다고 하는 것 같더구나. 그니까 네가 엄마 한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만 간절하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간절해 보이기도 했고 그동안 워낙 엄마 속을 많이 썩혔던지라 싫다는 말을 도저히 꺼낼 수가 없었기에 얼떨결에 제가 알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 대답에 엄마가 뛸 듯이 기뻐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 뒤 저는 공부를 시작했고 진도가 많이 뒤처져 있었기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디서 수소문을 한 것인지 엄마가 과외 선생님까지 모셔와서는 뒤처진 공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제가 공부하는 모습에 엄마의 낯빛이 하루하루 좋아져만 갔는데요. 홀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건강도 좋아졌기에 아마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성적이 오를 때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했으니까요. 공부를 할 때마다 성적이 올라감에 따라 저 또한 공부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공부 머리가 나쁘지는 않았던 모양으로 성적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성적표를 볼 때마다 엄마가 방방 뛰며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말도 안 돼. 20등? 세상에나 이게 지금 몇 등이나 오른 거니? 엄마, 겨우 반에서 20등 한 거 가지고 너무 그러지 좀 마. 창피하단 말이야. 창피하긴 뭐가 창피해. 성적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엄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제 성적표를 보며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엄마 때문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엄마가 더 기뻐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왔으니까요. 어느 날은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다음날 감기 몸살이 왔는데 엄마가 걱정스레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훈아, 공부도 좋지만 네 건강에 무리 가면서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니까 잠도 좀 자고 쉬엄쉬엄 하자. 지금도 충분히 많이 올랐잖니? 알았어. 관리하면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얼마 뒤 정말로 1등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표를 보자마자 엄마가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는 자랑을 하느라 바빴어요. 언니, 우리 딸 1등 했지 뭐야? 그래, 분명히 1등이라니까. 내가 뭘 했어. 우리 딸이 해낼 거라고 했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소위 말하는 스카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오빠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합격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제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딸, 엄마 볼 좀 꼬집어 봐라. 이게 꿈이니 생시니? 엄마, 꿈 아니니까 안심해. 엄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마냥 엄마의 얼굴에는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듯 엄마는 제가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살았습니다. 우리를 키우느라 당신 핏줄을 낳지도 못한 엄마에게 저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가 우리에게 여친을 소개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마냥 말투부터 행동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빠 여친이 돌아간 뒤 제가 투덜거리듯 말을 했는데요. 엄마, 어쩜 골라도 저런 사람을 골랐나 몰라? 난 오빠 눈이 삐었다야 한 표야. 아무리 봐도 우리랑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말 함부로 하지 마. 나중에 신의 짓 한다고 미움이라도 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저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그 뒤 우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새언니 가족들도 새언니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는데요. 안 사돈 어르신이 당당하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딸을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그동안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키웠어요. 아무래도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엄마한테 딸은 그저 귀하기만 하니까요. 안 사돈 어르신 입에서 뭔가 가시돋친 말들이 새어나왔다고 해야 할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불쾌감이 엄습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친엄마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고 넘기려고 했지만 그 말을 3번째 반복했을 때는 더 이상 참고 넘길 수가 없었기에 저도 모르게 쏘아붙이듯 말을 하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도 우리 남매를 아주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말을 가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바람에 식당 안에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엄마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말리고 있었지만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였기에 내내 인상만 쓰고 있었는데요. 상견례 내내 새언니가 잡아먹기라도 할 듯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새언니는 큰 문제 없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새언니는 벌어놓은 돈이 얼마 없다며 대부분의 혼수도 다 생략을 했어요. 그에 비해 우리 부모님은 오빠에게 돈을 보태줘서 나름 괜찮은 전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새언니가 그 모든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을 했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 듯해 보였어요. 얼핏 듣기로는 집을 사주지 않아서 불만이 많다는 말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랬으니 새언니와 저는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다 새언니는 제게 피해의식도 있어 보였는데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직장까지 좋은 저를 항상 시기 질투했거든요. 새언니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말리지 않았다면 새언니와 100번도 더 사달이 났겠지만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새언니가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말았는데요. 얼마 후 조카가 태어났고 가족들 모두 조카한테 푹 빠진 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특히나 엄마는 손주를 많이 예뻐했지만 새언니가 불편해할까봐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언니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기가 막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출산휴가 끝나고 저 바로 출근해야 하는데 우리 서준이 좀 봐주세요. 뭐? 서준이를? 엄마가 미처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새언니의 까탈스러운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던지라 당연히 엄마가 망설일 수밖에요. 그 모습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사실 엄마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서운할 수밖에 없네요. 새언니가 입을 삐죽이며 잔뜩 서운한 티를 내고 있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새언니에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그 순간 새언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래서 친엄마랑 새어머니랑은 다른 건가 보네요. 새언니,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제 목소리가 한껏 높아져 있었지만 새언니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마냥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시댁에서 잘도 봐준다고 하던데 새 시어머니라 그런 것 같아서 하는 말인 거죠. 새언니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아가씨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집을 사준 것도 아니고 맞벌이는 필수인데 이런 경우 시댁에서 봐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친손주가 아니다 보니 예뻐 보이지가 않는 거 아닐까요? 새언니가 계속해서 막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발끈한 채 소리쳤어요. 그럼 언니네 친정엄마가 봐주시면 되겠네요. 언니네 친정엄마는 친엄마라 참 잘 봐주실 것 같은데요. 근데 피를 나는 친엄마가 어쩜 딸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빈손으로 그냥 보낼 수가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단숨에 새언니한테 쏘아붙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혼비백산한 채 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새언니가 몸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제게 소리쳤어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말 다 했어요? 그거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새언니야말로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엄마는 돈이 남아 돌아서 전세금 보태준 줄 아세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모아서 도와준 거예요. 근데 새언니네 어머니는 그런 모성애가 하나도 없나 보네요. 누가 봐도 우리 엄마가 더 훌륭하신 것 같은데 친엄마가 아니어서라는 말을 왜 붙이는 거죠? 암튼 우리 엄마는 손주 못 봐주니까 언니네 친정에 말하던지 하세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새언니가 이성을 잃은 채 반말로 소리를 질러댔어요. 먼저 막말을 한 건 내가 아니라 새언니잖아요. 그동안 몇 번이나 눈치를 줬는데 못 알아듣고 당신이 먼저 시작한 거잖아.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한 채 저도 새언니한테 반말로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요.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엄마가 우리를 뜯어말렸습니다. 둘 다 그만하자. 넌 얼른 집에 가봐라. 우리 집에서 이만큼 해줬으면 최소한 감사한 마음은 가져야 하지 않나요? 이게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막말을 하고 있어.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지? 네가 얼마나 좋은 대학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래봬도 내가 손윗 사람인데 어떻게 그따위로 말할 수가 있어? 그리고 까놓고 주변에 다 물어봐. 새 시어머니 있는 집구석이랑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나는 그런 거 다 눈 감고 결혼해준 건데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이따위로 대접을 하고 있어. 새언니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대다가는 분이 풀리지 않은 모양으로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엄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새언니에게 달려들어서 뜯어 말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지만 새언니가 꿈쩍도 하지 않자 결국 엄마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들고 와서는 새언니의 등짝에 냅다 부어버리며 천둥이 치듯 괴성을 질러댔거든요. 야, 너 이거 놔! 당장 놓으란 말이야! 그 바람에 새언니가 움찔한 채 움켜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새언니와 제가 마주보고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저와 마찬가지로 새언니도 머리를 산발한 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새언니가 분하다는 듯이 뛰쳐나갔고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제게 물었어요. 너 어디 다친 데는 없는 거야? 세상에, 나 어쩜 저리도 독할 수가 있다니? 엄마, 난 괜찮아. 엄마도 많이 놀랐지. 그래도 내가 엄마 생각해서 새언니 머리채까지는 안 잡은 거야. 꾹 참느라 아주 혼났네. 그 와중에도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제가 배시시 웃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손으로 제 머리를 다듬어주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뒤 집으로 돌아간 새언니랑 오빠가 대판 싸웠던 모양이었어요. 오빠가 말하길 제가 새언니한테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저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상대할 가치가 없었거든요. 다만 오빠에게 다시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고 제 나름대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을 뿐이었어요.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새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기나 해? 나야말로 절대 새언니 용서 못하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디서 엄마 면전에 대놓고 새엄마라 그렇다느니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볼 때 새언니는 기본적인 예의조차가 없는 사람이야.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오빠가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는 다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새언니가 안사돈 어르신을 앞세워 집으로 쫓아왔거든요. 안사돈 어르신도 새언니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였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다짜고짜 인사도 없이 엄마한테 소리부터 질렀어요. 남의 귀한 딸한테 물을 끼얹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럼 우리 딸 머리카락이 다 빠지게 생겼는데 엄마가 돼서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엄마가 작정을 한 듯 안사돈 어르신의 말을 대받아쳤습니다. 당신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내 심정을 알 리가 없겠죠. 아무리 그래도 계모가 친모가 될 순 없는 법이잖아요. 계모? 그래 다 계모다 계모. 그래서 당신이 보태준 거 있어? 보태준 거 있냐고. 안사돈 어르신 입에서 계모라는 말이 나오자 엄마가 안사돈 어르신 면전에 대고 삿대질까지 하고 있었어요. 다 필요 없고 둘 다 우리 딸한테 사과해. 지금 우리 귀한 딸이 충격받아서 밥도 잘 못 먹고 있다 그 말이야.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충격? 충격은 우리 딸이 더 받았어. 아니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으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갈 수가 있어. 당신 딸이 먼저 우리 딸 머리채를 잡았거든. 뭐? 대가리? 그 딸의 그 엄마라고 순식간에 우리 엄마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물론 엄마도 참고만 있진 않았는데요. 손을 있는 대로 뻗어서는 안사돈 어르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안사돈 어르신의 엄청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답니다. 엄마 손에 무엇인가가 들려 있었거든요. 그 바람에 안사돈 어르신도 움켜잡고 있던 손을 놓게 되었고 엄마가 들고 있던 무엇인가를 멍이 바라보더니만 순식간에 외쳤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리 쳐요. 당장 이리 내라니까요. 그 순간 엄마가 나지막하게 묻고 있었어요. 세상에나? 이제 보니 안사돈 대머리였소? 아이고 남사스러운 거. 이리 달란 말이에요. 그걸 왜 사돈이 들고 있는 거요? 안사돈 어르신이 손으로 정수리 부분을 숨긴 채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정수리 부분을 뚫어져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머리카락 몇 개만 보일 뿐
정말이지 머리가 휑했어요. 그 모습에 들고 있던 가발과 안 사둔 어르신의 머리를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다가는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 사돈, 사는 게 많이 힘든 거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 그랬어. 아이고, 아주 그냥 정수리가 휑하네 그려. 나이도 많지 않은 양반이 이게 뭔 일이래요. 내가 진짜 못 살아. 이게 웬 개망신이야. 안 사둔 어르신이 펄쩍펄쩍 뛰더니만 엄마 손에 들려있던 가발을 빼앗아 들더니 급히 문 쪽으로 내달렸어요. 그런 안 사둔 어르신의 모습을 보던 엄마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사돈, 갈 땐 가더라도 가발은 쓰고 가야죠. 그 와중에 새언니가 안 사둔 어르신을 불렀어요. 엄마, 그냥 가면 어떡해. 단판을 짚고 가야지. 지금 이 꼴을 보고도 단판 얘기가 나와? 몰라 이거사. 너 때문에 완전 망했어. 안 사둔 어르신이 혼비백산한 채 억지로 가발을 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성큼성큼 걸어가더니만 안 사둔 어르신의 가발을 바로 잡아주며 말했어요. 잠깐만요. 가발이 삐뚤어졌잖소. 이렇게 해야 표시가 안 나죠. 어때요? 이제 좀 된 것 같나요? 예, 얼추 된 것 같네요. 아주 감쪽 같습니다. 고마워요.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실례가 많았소. 안 사둔 어르신이 급히 문을 열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새언니도 급히 따라 나가 버렸고요.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제가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는데요. 엄마, 남의 가발을 그렇게 만들면 어떡해? 진즉에 가발이라고 했으면 내가 머리채는 절대 안 잡았지. 난 진짜 몰랐다. 근데 나이도 많지 않은 양반이 웬일이라니? 정수리에 몇 가닥 남지도 않았던데 완전 딴 사람인 줄 알았잖니. 엄마가 어안이 벙벙하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안 사둔 어르신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부인, 며칠 전에는 제가 실수로 좀 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제가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고 싶은데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갑작스레 자세를 낮추는 안 사둔 어르신을 보며 엄마도 급히 사과를 했다네요. 아닙니다. 저도 잘한 게 없는 것 외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부인, 근데 머리는 대체 어쩌다 그리 된 겁니까? 엄마가 다시 머리 이야기를 꺼내던 순간 안 사둔 어르신이 울먹이기까지 했다네요. 사부인, 이 머리카락이 제 콤플렉스랍니다. 부디 어디 가서 소문만 내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랑 박그 사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사둔 어르신이 엄마한테 빌고 또 빌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며느리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걱정을 하덜덜 마십시오. 내가 이번 참에 그 못돼 먹은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찾아뵙고 싹싹 빌라고 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물사다구가 아니라 깃방망이를 올려붙이지 그러셨어요. 어디 싸가지 없게 시어머니한테 그따구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큰 약점을 잡혔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인 것인지 안 사둔 어르신이 시종일관 저자세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며칠 뒤 새언니가 찾아와서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물론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은 잘못했다고 빌긴 하더라고요. 그 뒤 새언니는 마치 없는 사람 마냥 아주 조용히 살고 있답니다. 유난히도 엄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 뒤에도 안 사둔 어르신이 엄마에게 한동안 전화를 해서는 입단속을 시키곤 했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안 사둔 어르신에게 묻고 있었어요. 사부인, 요즘 여름이라 더 힘드시겠네요. 많이 더우시죠? 사부인, 그런 말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안 사둔 어르신이 다시 한번 입단속을 시켰다고 하네요. 그 말에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꾹 참던 엄마가 조용히 말을 했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한테도 절대 말 안 했습니다. 요즘도 새언니는
절간에서 지내듯 조용히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새언니가 제게 속에 있는 말을 꺼내놓기도 했어요. 아가씨, 사실 그때 그랬던 게 조금 부러워서 그런 것도 있었어요. 부럽다니요? 뭐가 부러워요? 어머님이 아가씨한테 하는 거 볼 때마다 참 부러워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거든요. 우리 엄마는 저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해준 적이 없어서 부러웠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용서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때 제가 막말하고 그랬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도 혹시 엄마 닮아서 나중에 대머리 되는 거 아니겠죠?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엄마와 제게 우픈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머님, 아가씨, 혹시 나중에 저도 엄마처럼 머리 그렇게 되면 제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가족인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주마. 엄마가 비장한 표정까지 지으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것을 꾹 참아야만 했답니다. 알고 보니 새언니는 약간 푼숫기까지 있어 보였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그 뒤 많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끔 말실수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졌답니다. 얼마 전 제 친구가 맞선을 보고 왔는데 맞선 자리에 나온 남자 머리카락이 얼마 없다며 투덜대는 것을 보며 예전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